안녕하십니까, 정배마왕입니다. 어제는 방송을 했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하다 보니까 다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지수가 오늘 수급에 강한 주급에 따라서 오늘 외인하고 기관에서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수를 한번 보면,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78, 코스닥 같은 경우에 0.78% 상승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7%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은 수급이 좀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963억, 기관에서 33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선물이 3,380계약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좋았고요. 일봉 차트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보면 오늘 제약주들이 일부 좋았는데 자, 어제 주도주인 이 필룩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룩스 같은 경우에 전일이 29%까지 갔다가 종가는 23.6%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장 시작할 때는 갭으로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또 강하게 또 하락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갭으로 뛰어서 1.9% 뛰었다가 2.4%까지 갔다가 강하게 또 밀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장 끝나기,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고점까지 다시 올렸다가 종가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하고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했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76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73만 6천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1405주를 매수를 했네요. 시간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보면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 어제는 6,900만 주 터졌는데 오늘 4,5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일단 하는데, 일단은 보면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세력이 다 빠져나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고점이 왔다, 일단 밑에서 받아서 위에서 다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이 좋습니다. 신라젠.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눌림목을 주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서 12.8%, 오늘 외국인들이 18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6만 8천 주도 매수했고, 그 중에서 금융투자에서 5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자리가 좀 강하게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뭐 시간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밑에서 강력하게 해서 올려서 마지막에 또 분봉도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걸 잘 봐야 되는데, 필룩스 같은 경우에 전일 이랬죠. 전일 보면 일봉상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아침 갭으로 뛰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시켰다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올립니다. 전날 또 필룩스도 보면 수급이 좋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연속 석상이 있는지 아침에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고, 요즘 장이 좋은 듯 하면서도 나쁜 듯 하면서도 좀 하여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또
이 수급 좋다고 해서 그 원료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수익 주면 팔고 나오는 게, 요즘 장이 일단 좀 하락장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기회 줄 때 팔고 나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두산 퓨어셀.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면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긴 거래량 터지면서 일단 강한 상승을 갔다가 24%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일단 보면 수급은 오늘 기관에서 25만 주를 매수를 했고, 그 중에서 금융투자에서 3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꼬리 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서 끝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 수급이 돌아서 일단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자리가 조금 어중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손들다 있는 여기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8,770원 여기를 이탈하면 팔고 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뭐 시간에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만약 올려준다, 그걸 안 깬다 그러면 위로 올려주면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2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9,200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HLB 좋습니다. HLB. HLB도 오늘 양매수를 했네요. 외국인이 16,000주, 기관에서 44,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분봉도 신라젠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일봉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면 팔면 되고 밑에 빠지면 다시 잡아도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자리가 나쁜 것 같지 않고 분봉도 예쁜 것 같고 수급도 좋고, 일단 올라오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일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제지. 자, 국일제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서 밑에서 해서 여기로 올라오면 팔면, 지금은 요 매도 구간인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길고 끌고 가서 여기까지도 뭐 이런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오늘 또 수급이 좋은데 외국인 28만 6천주, 기관에서 2만 4천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만약 위에 올려준다면 팔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도 나쁘지 않은데 위에 슈팅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시아나 그룹주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때문에 항공이 여기 있고, 자회사에 아시아나 IDT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이 여기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에어부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지주회사가 여기 있고 자회사가 여기 아시아나 IDT와 에어부산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분의 44%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 지분 76%를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현재 인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할아버지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인수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손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100%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2년 내에.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 2년 내에 이거를 분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급등한 이유는 보면 요런 이슈 때문에 지금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 IDT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전일 실적 발표가 장 끝나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시아나도 적자로 나왔고 에어부산도 적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나 IDT도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은 흑자 기업이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 일단 보면 아시아항공하고 아시아는 지금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 유정을 해서 제 3자 배정 유정을 해서 이렇게 HDC에서 뭐 33% 지분인가 뭐 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핫한 거는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당사자 2.5조 2조 5천억 원의 이제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데, 일단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주도주 뭐 이 대장이 아니라 지금 대장은 보면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 IDT인데 지금 단일가 거래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시아나 IDT입니다. 에어부산은 단일가 들어가지 않았고 실적이 어제 안 좋아서 시간에도 빠졌었는데 아침에 오늘 강하게 슈팅을 했습니다. 아시아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올라간 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고점까지 39% 한 40%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락은 보면 한 18% 고점 대비 18.8%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즘 보면 아시아나 항공 수급은 좋습니다.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보면 뭐 실사 과정이 다 끝나고 다 정리가 돼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든지 뭐 그게 가능하리라고 일단 봅니다. 이 복잡한 또 신주 발행해서 그게 뭐 액면가가 5천원이 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뭐 5천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판단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에어부산은 오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안 좋다는 전일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알짜 기업인데, 요즘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저가 항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시간의 단일까지까지 안 좋았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아직 여기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여기서 단일가 보면 시간의 단일가가 이제 2.2%,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해서 아침에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장대 분봉상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가 다시 또 하락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찍어줍니다. 이 세력이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일단 올린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해서 밀어서 뭐 시가는 다시 다행히 안 깼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세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 27%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수급은 에어부산은 계속 안 좋은데 기타 법인에서 어제부터 오늘 이틀 동안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세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슈만 한번 분리 매각한다든지 뭐 어떻게 지분을 인수한다 뭐 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번 슈팅을 줄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자리가 오늘 하락을 지금 멈추는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리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단기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긴 상승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반등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안 IDT 제가 생각할 때는 이놈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면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터져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 고점 대비 110% 정도가 올랐죠.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 이렇게 하락폭이 34.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길래 거래량을 일단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때 끝날 때까지 보면 키움이 좀 많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 뭐 700만 주라든지 터진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잔량이 여기서부터 해서 요까지 일단 요까지 오늘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여기까지 딱 반영을 하니까 지금 주포가 아마도 키움증권인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 한 2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미래에셋 대우가 한 1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주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76% 지분이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시장 유통되는 물량이 260만 주인데 지금 260만 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거래량이 보면 뭐 600만 주, 890만 주, 950만 주 이렇게 터진 거 보면 유통 물량을 한 3바퀴 반 이상 막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세력에서 계속 나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키움하고 미래에셋이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틀고 한 20, 이때까지 지금 미래에셋 키움에서 한 20만 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가 여기 한 10만 주 갖고 있어서 한 30만 주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계속 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오늘 단일가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어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일단은 계속 장중에 거래가 많이 터지니까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일가 거래다 보니까 거래량도 안 많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 반등다운 반등도 한 번 없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단일가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는 이렇게 슈팅을 한번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뭐 세력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다 빠져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좀 해주면 좋은데, 오늘 또 이렇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도지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텐데 여기 원봉으로 만들어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장 끝나기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정말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매매를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이 마음고생도 심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장애 해외 그 종목에 대한 뭐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그 현대산업개발과의 관계라든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매일매일 거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일단 하면 좋은데, 먹을 게 이렇게 바닥에 지천에 깔렸는데 엉뚱한데 원칙 매매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 매매도 좀 효율적으로 안 되고 비중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조금 좀 비중을 좀 실어서 좀 활기찬 매매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필룩스를 했는데 일단 필룩스 이래서 조금밖에 안 샀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나왔는데 필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 필룩스는 여기서 매매를 한번 했고, 그리고 매매할 자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있는 것들은 많이 해 먹어야 되는데 많이 좀 매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매매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오늘 정배 종목은 보면 두산 퓨얼셀 이렇게 해서 일단 1차로는 8,850원에 5%, 8,700원에 10%, 8,580원에 나머지 몰빵해서 넣었는데 요 밑에 마지막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8,700원까지만 매수가 돼서 종가가 8,840원이니까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0.7%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렇게 신규 상장주고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 오늘도 수급도 좋았고 해서 일단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긴 꼬리에서 일단 잡아서 여기서 일단 팔았는데 조금 요 밑에 더 내려왔으면은 8,580원까지만 내려왔으면 630원까지 밖에 안 내려왔죠. 580원에 내놨었는데 여기 내려왔으면은 비중 배팅이 돼서 좀 먹을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때까지 왔으면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실어놨는데 위에서는 조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고 넘어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칙 매매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 매매 월요일부터는 조금 더 활기차게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하면 매매 안 하면 손실이 없는데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봐야 되고 종목도 분석해야 되고 하니까 효율성 차원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딩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댓글도 좀 달고 요즘 보면 글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좀 활기찬 좀 댓글을 좀 달아주면 리딩하는 사람도 좀 신이 나고 좀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은 좀 회원님들이 조금 해서 그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딩을 받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가입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수익 좀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욕심내면 안 되고 비중을 5% 10% 그 다음에 가중치로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만 매매하면 아마 손실보다는 수익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벌써 금요일인데 일주일이 마감이 된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